여러분들이 살이 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살이 절대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됐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업계 1위 플랫폼 이투스에서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덕에 지금 제 강의가 이투스 그루에서 전체 1위가 됐어요. 아마 거기 진짜 수백 수천 개의 강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등이 됐다는 건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아마 강의 할인 기간이 거의 끝나갈 거예요. 이번 달까지로 알고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50% 할인 혜택이 사라지니까 혹시 그동안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던 분들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기회에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힘드시죠? 아마 거의 여성분들은 진짜 평생 다이어트를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PT 회원들의 거의 80-90%는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지 제가 매일매일 현장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항상 배가 나와 있고 살이 쪄서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만큼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저도. 하지만 현재는 아무 때나 가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낮은 체지방률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평소에 한두 번 맛있는 거 먹고 과식하더라도 절대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음식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 그래서 식단을 유지하다가도 주말에 놀러 간다든지 했을 때 치팅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많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먹을 때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항상 행복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니까 되지, 넌 지금 키토제닉 오랫동안 했고 운동도 오래 했으니까 그런 몸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했던 그런 변화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캡처해서 이렇게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이 중에는 저보다 훨씬 낮은 체지방률로 더 멋진 몸을 평생 유지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누구는 이렇게 좋은 몸을 유지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긴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국에는 딱 한 가지를 알고 모르냐의 차이였어요. 저와 구독자님들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체지방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한두 번 과식을 하더라도 살이 절대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한 가지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말 자세히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 영상만 끝까지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데 절대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한 가지 깨달음은 바로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입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절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상 끄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한 1-2분만 집중하셔도 아마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우리가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은 과잉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먹는 그 과잉 탄수화물이 결국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자,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을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잉여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축적돼 버린다고 했었죠. 또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지는데 이 인슐린은 일정치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를 잠금 상태로 만들어서 살이 안 빠지게 만든다고도 설명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재 매일 삼시세끼 탄수화물을 과식하면서 살이 잘 찌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의 진짜 핵심은 과잉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줄인 양을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도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지방은 살찐다는 인식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 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이라도 그래도 막연히 남아있는 지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하는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을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이어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현미밥과 고구마를 먹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맞다는 걸 깨달은 분들은 지금 현재 5, 6kg씩 금방금방 감량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게 우리 사회가 실제로 지방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라고 봐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하죠. 그 식약처는 우리 일반적인 성인들이 하루에 포화지방을 15g 이상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5g이면은 우리가 삼겹살 한 100g 정도 먹으면은 포화지방 15g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삼겹살을 100g 이상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구매했을 때 뒤에 붙어있는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그 포함된 지방이 이 15g에 몇 프로나 들어있는지를 실제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곧 식약처가 포화지방 몸에 나쁘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상 먹지 마세요 라고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주입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포화지방은 몸에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거 먹는 거 보면 야, 너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 너 그러면 혈관 막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방이 몸에 나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5가지 부분에서 오해를 풀어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바로 지방은 살찐다는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오히려 탄수를 줄이고 그만큼 건강한 지방을 늘려야 지방 연소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을 먹어야만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돕는 렙틴 호르몬 분비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렙틴이 분비되어야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숟가락도 일찍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식을 하고 살이 빠지게 되겠죠. 또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질 때 우리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데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군것질을 할 이유도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지방을 먹어야 사실은 살이 더 잘 빠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양적인 관점인데 여러분들 이제 몸에 좋다고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죠.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E, D, K 이런 친구들은 지방 없이는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거는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전구체, 즉 호르몬이 되기 전에 물질이 바로 지방의 일부예요. 그래서 지방을 안 먹으면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면 지방을 꼭 드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세포의 관점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포막을 지방이 구성하고 있는데 만약 지방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 세포도 건강하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꼭 드셔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지방은 몸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산은 몸에 안 좋고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포화지방산이 그 분자의 구조 때문에 산화되기가 쉽고 즉 상하기가 쉽고 그렇게 산화된 불포화지방산은 독극물이 됩니다. 반면 포화지방산은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산화할 위험이 거의 없고 우리 몸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이나 둘 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몸에 무조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모든 먹는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를 100g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100g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산을 섭취하게 돼요.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돼지고기 100g에서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방이죠. 나머지는 살코기고. 근데 그 지방도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유 100g에도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 100g과 돼지고기 100g으로 비교를 하면 올리브유의 포화지방산이 더 많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다섯 번째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몸에 무조건 안 좋다, 이 수치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우리 혈관 건강을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전체량의 80%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평소에는 전체 콜레스테롤이 100일 때 80을 몸이 만들고 20을 음식에서 얻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량을 늘려서 그 음식 비율이 30이 된다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양을 70으로 줄여서 100을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자체적인 생산량을 낮추기 때문에 딱히 수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고기만 먹는 몽골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극 바로 밑에 있는 러시아 툰드라 사람들도 평생 이제 기름진 고기만 먹는데 그분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전부 다 정상입니다. 이상하죠?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면 이분들은 이미 혈관이 다 망가져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정상입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예 따로 빼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앤셀키스라는 미국의 생리학자가 발표한 연구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7개국 연구라고 불리는데요. 앤셀키스가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발표한 연구입니다. 마침 이때 이제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면서 키스의 주장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연구는 사기였어요. 사실 키스가 연구한 국가는 7개가 아니라 22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결과가 안 나온 15개 국가의 결과는 이제 논문에서 빼버리고 입맛대로 나온 7개 국가만 가지고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즉 15개 국가에서는 포화지방산 섭취가 높아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이 실험은 결국에 다 조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 식생활위원회는 이 키스의 연구를 채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제 지방을 확 줄이고 탄수화물 수치를 확 높인 그런 식품 권고안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미국인들의 탄수화물 섭취량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1980년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미국의 비만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지금 전 국민의 40%가 비만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단 권고안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비만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식단 권고안이 퍼진 결과로 지방은 살찌고 몸에 안 좋다는 인식도 함께 퍼졌습니다. 실제로 이 앤셀키스 연구 이전에 미국인들이 식사하던 걸 보면은 지금보다 계란이나 베이컨 이런 동물성 지방의 섭취율이 훨씬 높아요. 아침이면은 베이컨이나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빵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살이 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잉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과잉 탄수화물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이 살찐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덜 먹고 대신 탄수화물을 더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 인식을 깨고 탄수화물을 줄인 다음 건강한 지방을 그 대신 먹으면 아마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한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댓글에 지방은 살찌는데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냐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물론 과잉 탄수화물이 살찌는 것처럼 과잉 지방도 살이 찝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이걸 좀 줄이고 대신 건강한 지방을 더 섭취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처럼 일반인인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청이 가장 많았던 그래서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